그럼 왜 제가 전 세계적으로 핫한 소니의 알파 6500을 거르고 파나소닉의 루믹스 G85를 선택했는지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up everybody! 안녕하십니까? 수천도입니다. 오늘은 지난 예고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튜브용 카메라 추천 영상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 전에 오늘 날씨가 엄청 덥네요. 와, 오늘 부산이 34도로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벌써 에어컨을 틀어놨고, 이 에어컨 선이 마음에 안 드는데 에어컨을 틀어놨고 아이스 커피 한잔 하면서 리뷰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추천드릴 이 카메라는 저처럼 혼자 촬영을 하고, 두 번째 깨끗한 소리를 수음하길 원하며, 세 번째 야외에서 걸어가며 촬영 시 손떨림을 최소화할 수 있고, 네 번째 4K 촬영이 안정적으로 되는 카메라를 들고 왔습니다. 즉 1인 크리에이터에게 한번 사두면 굳이 기변이 필요 없을 만큼 최적화된 카메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인 크리에이터에게 최적화되어 있는 카메라를 뽑으라고 하면 주로 많이 말씀을 하시는 게 소니의 알파 6500입니다. 그리고 해외 유튜버들을 검색하다 보면 알파 6500과 비견되는 것이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루믹스 G85 모델입니다. 소니 알파 6500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용호수 스튜디오의 용호수님께서도 실제로 사용하고 계시고, 다른 해외의 많은 유튜버들도 그 기종을 주력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알파 6500의 매력을 느끼고 이 루믹스 G85와 알파 6500을 동시에 구매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 두 기계를 직접 만져보고 저같이 1인 제작자에게 어느 게 더 맞을까 생각해본 뒤 내린 결론은 이 루믹스 G85 모델이었습니다. 그리고 소니 알파 6500은 중고나라로 바로 신품으로 보내버렸죠. 그럼 왜 제가 전 세계적으로 핫한 소니의 알파 6500을 거르고 파나소닉의 루믹스 G85를 선택했는지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는 두 카메라의 화질 비교 같은 경우에는 크게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두 기종 다 모두 1인 크리에이터, 그러니까 유튜브에 올릴 만큼의 충분한 화질은 뽑아낸다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따로 화질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 1인 크리에이터로서 편의성 그리고 초보자가 활용하기에 더 편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LCD 부분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인 영상 제작을 하면서 카메라를 선택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회전형 LCD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만약 이 회전형 LCD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본인 스스로로 촬영하면서 내가 여기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즉슨 제가 프레임 밖에 벗어나 있는지, 아니면 제대로 들어와 있는지, 또는 얼굴에 무언가가 묻어 있는지 등 지금 영상이 촬영되고 있는 그 컨디션을 바로 확인할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물론 따로 액정을 설치를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렇게 된다면 추가적인 비용과 또 다른 그 액정을 들고 다녀야 되는 번거로움이 존재할 수밖에 없겠죠. 이 루믹스 G85 같은 경우에는 완벽히 180도 열리고 완벽히 회전하는 LCD 창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소니 액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위아래로 틸트되는 액정밖에 가지고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소니의 알파 6500 같은 경우에는 본인을 촬영할 때는 본인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촬영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따로 디스플레이를 설치하게 된다면 본인의 모습을 촬영하면서 찍을 수도 있겠지만, 루믹스 G85 같은 경우에는 그런 다른 기자들 필요 없이 바로 본인이 자신의 얼굴을 확인하면서 촬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루믹스 G85의 액정은 다른 카메라의 LCD보다 훨씬 더 밝은 LCD를 탑재하고 있어요. 그 말은 즉슨 야외에서 촬영할 경우에 강한 햇빛 아래에서도 LCD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소니의 알파 6500 같은 경우에는 루믹스 G85보다 어두운 LCD가 탑재되어 있고, 많은 유저들이 야외에서 촬영할 경우에 LCD가 잘 보이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보았을 때 알파 6500이 LCD 부분에서는 훨씬 더 우위에 서 있습니다.
G85 같은 경우에는 듀얼 IS2, 그러니까 5축 손돌방이 내장이 되어 있는데, 쉽게 설명하면 실외에서 걸어다니면서 촬영을 한다 하더라도 이미지가 흔들림이 최소화시켜주는 그런 기능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다. 알파 6500에도 똑같이 손떨방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이제 그렇다면 어떤 게 더 손떨방이 좋은지를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두 대의 카메라를 같이 연결을 해서 손떨방을 촬영했을 경우에는 G85가 훨씬 더 안정화된 이미지를 보여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풀 영상은 요쪽인가? 항상 헷갈리는데, 위에 카드를 클릭하셔서 들어가셔서 풀 영상을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루믹스 G85가 소니보다 조금 더 강력한 손톱방을 보여주는지 유추를 해보면, 아무래도 루믹스에 들어가는 이미지 센서가 소니의 그것보다는 조금 더 작기 때문에 이미지 안정화에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센서의 크기가 작으니까 흔들림을 잡아주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 아마 작은 이미지 센서가 들어가는 게 손떨방 부분에서는 분명히 유리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센서가 크다 보니 틀샷 같은 경우에는 소니의 알파 6500이 조금 더 우위에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카메라를 선택하는 구매 포인트 세 번째는 바로 이 외부 마이크가 연결이 되냐 안 되냐입니다. 영상은 시각과 청각의 조합으로서 당연히 청각, 그러니까 소리도 잘 녹음되는지를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카메라는 내장되어 있는 마이크의 성능이 떨어지기 마련이고, 때로는 이렇게 움직이는 기계음이 들어간다던가, 아니면 전동 렌즈 같은 경우에는 렌즈의 전동 소리가 수음된다던가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상 촬영을 하면서 깨끗한 소리의 수음을 위하여 이런 외부 마이크를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점은 이 외부 마이크를 설치할 수 있는 카메라가 의외로 많지 않다는 거예요. 조금 저렴한 모델들이나 아니면 저도 서브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컴팩트 D카드 같은 경우 외부 마이크를 설치할 수 있는 기능이 빠져 있습니다. 사실 휴대성 면에서 본다면 가볍게 생활을 촬영하는 브이로그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컴팩트 D카가 훨씬 더 유리할 거예요. 왜냐면은 크기 차이가 엄청나게 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런 컴팩트 D카로 촬영할 경우에는 소리의 퀄리티가 좋지 못하는 것을 항상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카메라 제조사에서 컴팩트 D카에 외부 마이크를 설치할 수 있는 기능을 충분히 가지고 있지만 일부러 넣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팀킬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만약에 저 같아도 이런 컴팩트 D카에 외부 마이크가 설치가 될 수 있다면 저는 렌즈 교환식 미러리스 카메라를 사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컴팩트 D카의 영상 퀄리티도 굉장히 높기 때문이죠. 게다가 줌도 되고 광각도 되는 이런 컴팩트 D카가 조금 더 유리하지만 팀킬을 막기 위해서 외부 마이크의 단자를 절대 넣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깜빡했는데 소니 알파 6500도 당연히 외부 마이크가 설치가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안전적인 4K 촬영이 가능하냐입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루믹스 G85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와 메모리 카드만 허락을 해준다면 4K 촬영에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그리고 장시간 촬영을 한다 하더라도 발열이나 그런 문제는 이때까지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소니 같은 경우에는 알파 6500의 전작 6300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더운 날씨에 4K 촬영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기계가 셧다운되는 그런 현상을 많이 볼 수가 있었어요. 너무나 고열의 오버히팅 때문에 카메라 자체가 손상을 입을까봐 그렇게 내장된 보호 프로그램이 스스로를 셧다운 시켜버리는 거죠. 알파 6500에 넘어오면서 많은 부분이 개선이 됐긴 했지만 여전히 뜨거운 문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니는 왜 뜨거울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선은 바디 자체가 루믹스 G85보다 작습니다. 그 작은 바디에 이미지 센서는 더 큰 이미지 센서가 들어가 있죠. 그 말은 즉슨 좁은 공간에서 큰 엔진이 돌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열이 많이 발생할 것이고, 그 열이 좁은 바디 속에 오밀조밀이 있다 보니까 방열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열이 빠져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오버히팅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루믹스 G85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바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발열에서는 상대적으로 소니보다 유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작계 부분들이 굉장히 직관적으로 표현이 잘 되어 있어요. 이제 이런 조작계 부분들이 본인이 세팅한 값에 따라서 직관적으로 볼 수가 있으며, 이렇게
각종 모드들을 이런 다이얼 하나만으로도 쉽게 조작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앞쪽에도 굉장히 직관적인 사용이 가능하도록 키들이 설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립감이 굉장히 좋아요. 여기 보시면 오른쪽 부분이 마치 손잡이처럼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뭐 어떤 면에서는 부피를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뭐 이렇게 그립감 면에서는 알파 6500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훌륭한 그립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굉장히 마이너한 거긴 한데 메뉴들이 굉장히 알아보기 쉽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사실 카메라를 직접 달아보지 않는 분들에게는 이게 피부에 안 와닿을 수도 있는데, 소니 같은 경우에는 이런 메뉴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루미스 G85 같은 경우에는 업계 내에서도 굉장히 쉽게 표현되어 있다고 평가를 받는 편이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본인이 퀵 메뉴를 선택을 해놓으면 본인이 필요한 메뉴를 이렇게 한 번에 선택할 수 있도록 퀵 메뉴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소니의 알파 6500보다 G85가 못한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씩 말씀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부피가 큽니다. 이거는 장점도 되고 단점도 되는 부분인데, 우선은 이미지를 띄워놨듯이 크기 자체가 G85가 알파 6500보다 좀 커요. 그리고 무게도 한 10% 정도, 그러니까 약 50g 정도가 더 무겁습니다. 그런 단점은 있지만 큰 부피 덕분에 이런 식으로 한 손에 딱 파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그립감이 참 좋은 거죠. 소니 알파 6500 같은 경우에는 바디를 너무 조그맣게 만들어서 저처럼 손이 큰 성인 남자 같은 경우에는 파지를 했을 때 이게 너무 작아서 불편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데,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은 조금 크리티컬할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카메라 자체에서 충전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 굉장히 특이해요. 왜 그 기능을 안 넣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그렇게 어려운 기능도 아닐 것 같은데, 소니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 5핀 단자를 이용해서 바로 촬영이 가능하거든요. 이 카메라의 경우 제가 보자, 몇 년도에 샀지? 2013년도에 산 카메라인데, 그러니까 벌써 5년 전 카메라죠. 5년 전 카메라에도 이렇게 마이크로 5핀이 꼽히고, 이제 이거를 보조 배터리 또는 콘센트에 연결하면 바로 충전이 가능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하지만 2017년도에 나온 이 루미스 G85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외부 충전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배터리가 떨어진다면 그냥 배터리를 교환하거나 아니면 더미 배터리를 활용하여 카메라를 촬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외에서 루미스 G85를 가지고 촬영할 경우에는 여분의 배터리는 무조건 필수적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정품 배터리 2개, 호환 배터리 2개, 총 4개의 배터리를 들고 다니면서 촬영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루미스 G85의 굉장히 크리티컬한 단점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소니의 알파 6500으로 돌아와서 얘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용호수님을 비롯해서 해외 많은 유튜버들이 알파 6500의 그립감 향상과 전력의 수급을 위해서 케이지 같은 걸 씌우고 그 위에 보조 배터리를 설치해서 그립감을 향상시키고 전력의 원활한 공급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굉장히 똑똑한 아이디어고, 사용함에 있어 배터리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제가 방금 전에 말했던 소니의 장점인 기계의 가벼움과 부피의 작음이 케이지를 씌우고 보조 배터리를 올림으로써 부피가 커지고 무게가 자연스럽게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르겠어요. 이게 영상 촬영할 때 이제 배터리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써도 되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장점이겠지만 카메라 자체의 무게가 엄청나게 올라가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알파 6500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저는 그냥 호환 배터리를 몇 개 더 살 것 같아요. 물론 알파 6500이 배터리가 굉장히 빨리 닳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루믹스에 비해서. 루미스 G85는 소니의 알파 6500보다 기본적으로 촬영은 더 오래돼요. 당연히 배터리가 더 큰 게 들어가니까 더 오래 촬영이 되겠죠. 소니 같은 경우에는 작은 배터리가 들어가니까 촬영 시간도 당연히 짧을 수밖에 없고, 이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조 배터리를 카메라 위에 얹는 그런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촬영을 함에 있어 무게가 증가하게 되는 것은 굉장히 큰 단점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 두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알파 6500이 낫다, 루미스 G85가 낫다 라고 말을 단정짓기는 어려울 것 같고,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배터리를 뭐 바깥 끼우는 게 좋은 사람은 저처럼 바깥 끼우면 될 것이고, 아니면 보조 배터리를 카메라에 설치해서 배터리로부터는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세팅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루미스 G85 같은 경우에도 케이지를 씌우고 더미 배터리를 활용하면은 보조 배터리를 활용해서 에너지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루미스 G85의 정말 치명적인 단점은 이 세 번째 단점이에요. 바로 동영상 촬영 시 AF 속도가 정말 느리다는 것입니다. 뭐 사실 제가 조금 오버해서 정말 느리다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정말 느린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을 하더라도 사진을 찍을 때는 초점을 정말 빠르게 잡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동영상 촬영만 들어가면 AF 속도가 극악으로 느려져요. 그에 비해 소니 알파 6500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칼핀처럼 딱딱딱 멀고 가까운 물건이 있더라도 초점을 원하는 데를 정확하게 잡아주더라고요. 사실 AF 속도가 정말 중요한 무언가를 촬영해야 된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알파 6500을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같이 뭐 가만히 앉아있거나 정적으로 있는 저를 촬영하는 1인 크리에이터로서 빠르면 좋지만 굳이 그렇게 빠르지 않더라도 촬영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기에 루미스 G85를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막 뛰어다니는 아이들을 촬영한다던가 뭐 앞뒤로 빠르게 움직이는 무언가를 촬영해야 될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루미스 G85보다는 알파 6500을 선택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AF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요정도 느린? 그냥 뭐 쓸만은 해요. 네, 오늘 영상은 두 카메라의 영상 퀄리티에 대한 비교보다는 1인 영상 제작자로서 사용 편의에 중점을 두고 리뷰를 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밝은 수입을 액정과 강력한 손떨방, 그리고 외부 마이크의 지원 가능, 그리고 마지막으로 4K 촬영까지 되는 루미스 G85를 구매한다면 기기가 부서지지 않는 한 기변을 할 이유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는 결국 이중 지출을 막아주는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저는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만약 유튜브를 시작하려고 고민하고 있거나 유튜브를 시작하신 분들 중에서 카메라를 하나 제대로 된 걸 구입하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가성비 최강인 루미스 G85를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일 중요한 가격을 말씀 안 드렸는데, 루미스 G85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온라인 마켓에서 약 100만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고, 소니 알파 6500 같은 경우에는 약 140만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가격도 얘가 40만원 정도 저렴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도 아직 루미스 G85의 모든 성능을 다 끌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제 영상들의 퀄리티가 이 모양이에요. 이건 오늘 영상은 제가 카메라 기능에 대해서 리뷰를 한 것이지 제가 그만큼 영상을 잘 찍는다고 한 건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인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영상을 제작함에 있어서 카메라가 어떤 카메라를 쓰냐가 보다는 그 카메라 프레임 안에 들어가는 캐릭터가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 명필은 붓으로 가리지 않는다고, 본인이 잘한다면 어떤 카메라를 쓴다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명필이 아니에요. 저는 명필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나아지기 위해서 어떤 카메라가 조금 더 적합한지를 찾을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가 루미스 G85였다는 것입니다. 뭐 사실 이는 절대적인 건 아니고 항상 상대적인 것일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찾는 기능이 있는 카메라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고, 그것이 저에게는 G85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루미스 G85를 사든 아니면 소니 알파 6500을 사든 본인이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의 결과를 가지고 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저 카메라를 100만원짜리 쓰고 있지만 제 영상이 100만원짜리 가치가 있는지는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향후에는 점점 더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드릴 것이고, 정말 제 영상이 100만원 가치 이상의 것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요 라이트를 해볼까? 그러면 다음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